대화법 하나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 21세기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다그치고 훈계하고 강요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성적과 스펙이 뛰어난 한국 학생과 그보다는 떨어지는 유대인 학생이 똑같이 하버드 대학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생은 면접에 붙어 대학에 합격하고 한국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이 면접에 어떻게 붙었는지 묻자 유대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토론하는 것보다 쉽더라고. 유대인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브루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브루타란 서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유대인의 전통 토론법입니다. 이 하브루타 대화법이 바로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하게 된 비결입니다. 유대인 부모나 교사가 많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네 생각은 어때? 또 한 가지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입니다.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아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의 지혜로운 대화법 비결을 담은 책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은 하브루타 교육 전문가 김금선 소장이 20년 이상 수업을 진행하며 자신의 자녀를 0.1% 인재로 키워내 직접 놀라운 결과를 확인한 하브루타 대화법의 진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은 잔소리하고 화내지 않아도 아이의 행동이 저절로 바뀌는 대화법입니다. 오늘은 책에서 자세히 소개된 하브루타 대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의 질문법. 좋은 질문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고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또는 혼날까봐 문제가 있어도 속으로 사귀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적절한 질문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질문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질문은 되게 나쁜 질문이 많고 그런 질문을 하면 아이는 네, 아니요, 몰라요 같은 대답을 하거나 아예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나쁜 질문은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질문, 부모의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하는 질문, 비난의 의도가 있거나 비아냥거리는 질문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질문은 부모의 유식함을 과시하고 아이의 무지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숨겨진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영어 스펠링을 말해보라든지 과학 현상에 관해 설명해보라는 식으로 아이의 수준과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이때 아이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히고 맙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질문할 때는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질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좋은 질문은 생각하게 하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해 줍니다. 정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질문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호적으로 차분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다그치듯 묻는다거나 말은 우호적인데 표정이나 동작이 비우호적이면 곤란합니다. 가령 출근 시간은 다가오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울면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다그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왜 가기 싫은데? 친구들도 있고 간식도 주는데? 이것은 질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아이의 생각을 경청하겠다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대답도 점점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답을 원한다면 질문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는 무슨 일을 할 때 좋아? 보다는 네가 하는 일 중 좋아하는 3가지가 뭐야? 라는 질문이 더 구체적입니다. 생산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새로운 방법과 관점을 제시하는 질문이 좋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자문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이의 관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창의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은 잔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가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작은 질문들이 인생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모든 사실, 모든 현상, 모든 법칙에 호기심을 가지고 때로는 상식을 벗어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 위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이의 인생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의 기본 원칙, 리치.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힘들어도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신뢰를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은 아이와 신뢰를 쌓기 위해 리치 대화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리치는 각각 리플렉트, 반영, 인커리지, 격려, 액셉트, 인정, 초이스 앤 체인지, 선택과 변화, 홀드 앤 허그, 수용과 포용을 뜻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플렉트, 반영입니다. 아이는 부모와 대화할 때 엄마 아빠의 반응을 살피며 더 이야기할지 말지 고민합니다. 이 순간 아이의 감정 그대로를 직접 느껴보고 아이가 겪고 있을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켜 봅니다. 그리고 몸짓과 표정과 눈빛을 통해 아이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분을 알 것 같아. 두 번째 단계는 encourage, 격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의 이야기가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accept, 인정. 즉,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와 같은 기분이 들어. 나도 그런 적이 많았거든? 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처 입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인정해줍니다. 이때 잘잘못을 따지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가 지지받고 싶어하는 마지막 보루는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만큼은 자신을 늘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을 심리적으로 지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초이스 앤 체인지, 선택과 변화입니다. 아이가 도움을 받고자 말을 꺼냈다면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지나치게 빨리 조언하거나 충고하면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같이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 홀드 앤 허그, 수용과 포용입니다.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감정을 함께 나눈 점을 칭찬해줍니다. 털어놓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라며 고민이나 감정을 공유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하브루타 대화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일방적인 훈계와 지식 전달에 익숙한 우리 부모 세대에게 낯설 뿐입니다. 책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에서는 하브루타 대화법이란 책, 기사, 영화, 학교에서 있었던 일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표현력, 창의력을 키우는 대화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하브루타 대화법에서 강조하는 리치, 즉 5가지 원칙을 잊지 않고 대화한다면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도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고 아이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칭찬은 아이를 망친다. 칭찬도 잘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그렇다고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칭찬은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가령 우리 딸 똑똑하네. 아들 너 정말 머리 좋구나처럼 지능을 칭찬하면 도전과 모험을 꺼리게 됩니다. 만약 실패하면 똑똑하다는 사실이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지능과 결과가 아니라 도전과 노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할 때에는 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까요? 열심히 했구나. 당당한 모습이 보기 좋아. 좋은 생각이야. 수고했어. 도전하는 네가 멋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구나. 등등 칭찬할 수 있는 말은 아주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것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을 칭찬해야 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 국영수 점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아이의 긴 인생을 내다보고 좋은 마음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책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에서 말하는 하브루타 자녀 교육의 목표는 책임감, 배려, 도전정신,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상황별 하브루타 대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새 아이를 통해 알게 된 하브루타 대화법의 효과와 중요성을 에피소드와 함께 전합니다. 또한 이론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따라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나눌 이야기와 대화 예시를 상황별로 실어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중독, 할 일을 미루는 아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툭하며 싸우는 아이, 무기력한 아이, 짜증내는 아이 등 상황과 아이의 성격 유형에 따른 하브루타 대화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잔소리는 가장 게으른 훈육 방법입니다. 아이를 혼내기 전에 이 책에 수록된 상황별 이야기와 하브루타 대화법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부모가 많이 질문하고 대화할수록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질문하고 대화하는 사이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